7장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7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개념을 이해하는 것들이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데이터 관리 기능, 분석 기능 이렇게 3개의 챕터로 되어져 있습니다. 7장에서 데이터베이스라는 부분이 많이 나와지는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개의 레코드의 모임이다. 레코드는 뭐냐? 서로 관련 있는 여러 개의 필드의 모임이다. 필드는 뭐냐? 기본 항목으로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열로 표현이 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재 152페이지에 설명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제 전체적으로 엑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설명을 드리자면 보이시는 것처럼 이 전체 입력되어진 내용을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른다면 이렇게 행으로 되어진 한 줄을 레코드, 열로 되어진 한 열을 필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필드에는 제일 위에 이 필드를 대표하는 필드 이름이 나타난다, 필드명이 나타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제 7장 문제를 푸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54페이지 데이터 정렬. 정렬 다 아시다시피 데이터를 크기 순서대로 다시 배열하는 것. 내가 알아서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주면 그 기준을 가지고 순서대로 다시 자동으로 재배치해 주는 걸 정렬이라고 한다. 정렬에는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 있다. 오름차순은 작은 값에서 큰 값, 내림차순은 반대,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배열을 한다라는 거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정렬인데 하는 방법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준비물은 7-섹션 1 파일입니다. 파일 불러와서 작업하시겠습니다. 먼저 254페이지를 보시면 따라하기 1 데이터 정렬하기. 주문 현황 워크시트에서 단가와 주문량을 곱해서 주문 금액을 계산한 다음, 이건 수식으로 하셔야 되겠지요. 주문 금액이 큰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해보자 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주문 금액이 기준이 되어지고 큰 순서 있으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름차순이 아닌 내림차순으로 정렬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자, 엑셀 파일로 가서 먼저 단가와 주문량이 있고 주문 금액을 먼저 구하시겠습니다. 주문 금액은 는 하시고 단가 곱하기 주문량 해서 엔터 쳐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채우기 핸들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쭉 채워진 거 보이시죠? 자, 보시면 142개의 어떤 레코드가 있다라는 거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자, 이 레코드들 중에 자, 책을 보시면 주문 금액을 계산해서 주문 금액이 큰 순서대로 라고 했습니다. 구해진 주문 금액이 큰 순서대로 쭉 다시 재배치해라 정렬입니다. 자, 이때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이 셀 포인트 부분입니다. 이 셀 포인터가 정렬하고자 하는 필드에 위치해야 합니다. 필드 주문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주문 금액에 어떠한 필드도 상관없습니다. 주문 금액의 필드에 클릭해서 선택하셔야 되고 절대 블럭 씌우시면 안 된다라는 게 기본입니다. 일단 클릭해서 셀 포인트를 주문 금액에 둔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우리 책에 있는 대로 데이터라는 탭을 사용을 하십니다.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에서 작업을 하시고요. 자, 정렬 및 필터 보시면 크게 정렬이 오름차순 정렬 버튼, 내림차순 정렬 버튼, 상세 정렬 버튼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가지만 가지고 정렬을 하기 때문에 간단한 내림차순 정렬 버튼 클릭하셔서 작업하시면 바로 되어지겠습니다. 보시면 정렬이 주문 금액이 큰 순서대로 큰 것대로 정렬되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정렬되면서 정렬이 되어지면서 주문 금액만 바뀐 게 아니라 이 주문 금액을 갖고 있는 이 행 레코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레코드가 전체적으로 움직여 온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정렬입니다. 자, 해서 우리 교재
200, 254, 255 페이지까지 설명이 되어졌고요. 255 페이지에 보시면 블록 지정에서 정렬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릴 때 셀 포인트를 반드시 클릭만 해야지 블록을 씌우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블록 씌워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상품명 부분으로 다시 정렬하고 싶다 했을 때 이렇게 블록을 쭉 씌워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자, 오름차순 정렬한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타납니다. 데이터가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데이터가 있으며 이 데이터를 정렬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냥 정렬을 하시게 되면 다른 주문 일자나 주문 아이디는 변경되지 않고 상품명만 정렬이 되어집니다. 아주 위험한 경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클릭해서 한 개만 정렬하고자 하는 필드 한 개만 선택해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 교재 255페이지에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다시 교재로 넘어가서 256페이지 보시면 혼자 해보기 1번 101장 워크시트에 입력된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성명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101장 가서 성명 오름차순, 이름 오름차순 하면 기역 니은 순서다. 그죠? 성명 부분에 클릭해서 셀 포인트로 옮겨주시고 데이터 탭에서 정렬 및 필터 오름차순 정렬 버튼 눌러서 해주시면 김부터 히읗순대로 쭉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졌습니다. 자, 같은 내용으로 혼자 해보기 2번 101장 워크시트 데이터를 심사점수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다음 심사점수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다음 금상, 은상, 동상을 입력해보자. 금상은 1명, 은상, 동상 각각 2명씩 수상하는 것으로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심사점수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다음, 자, 심사점수 내림차순 선택하시고 내림차순 버튼 눌러서 이렇게 정렬이 되어졌습니다. 이때 금상은 1명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금상, 은상, 은상은 2명, 동상도 2명 이렇게 입력해 주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굳이 랭크 있는 거 안 구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심사 점수별로 내림차순 정렬해서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주면 아주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음 페이지 257페이지 가서 따라하기 2번 2개 이상의 기준으로 정렬하기. 주문 현황 워크시트에서 상품명의 오름차순으로 데이터 정렬해보자. 단 상품명이 같을 경우 주문량의 내림차순으로 표시한다 라고 되었습니다. 일단 기준은 2가지. 상품명이 오름차순 했더니 상품명이 같은 게 여러 개 나왔다. 그럴 경우 상품명이 같은 경우 주문량의 내림차순으로 표시하자. 일단 2개 이상의 기준으로 정렬하는 부분입니다. 자, 엑셀로 가서 작업하시겠습니다. 주문 현황에서 일단 상품명을 기준으로 정렬을 한다. 근데 상품명이 보시다시피 키즈 패키지 B도 여러 개 보이십니다. 이래 보이는 상황에서 상품명이 같으면 주문량이 많은 게 먼저 오게 하라 라고 해서 2가지 기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셀 포인트를 항상 기준이 되어지는 필드에 넣고 작업을 하시겠습니다. 2가지 이상의 정렬을 하실 때는 정렬 및 필터에서 상세 정렬 버튼 누르고 이 화면에서 작업하시겠습니다. 정렬 화면에서 작업하시겠습니다. 정렬 기준은 먼저 상품명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한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준 추가 눌러서 작업하십니다. 두 번째는 주문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확인. 구해졌습니다. 스마트 그림만이 요렇게 6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주문량이 많은 게 먼저 챙겨진 거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챙기는 게 2가지 이상 기준으로 정렬하기 부분입니다. 교재 보시면 257페이지 정렬 옵션도 있는데 이 옵션에 가시면 기준으로 대소문자 구별해서 할 수 있고
또 방향이 위에 아래가 아니라 왼쪽 오른쪽으로도 정렬이 가능한 정렬 옵션이 있다라고 257페이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교재 258페이지 혼자 해보기 3번 회원 명단 워크시트에서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월과 일을 표시하고 그런 다음 월의 오름차순 데이터를 정렬하고 월이 같을 경우 일이 작은 순서대로 표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작업입니다. 생년월일을 이용해서 월과 일을 표시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아시는 것처럼 월과 일을 뽑아내려면 months라는 함수와 day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책 힌트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구해지고 나면 월을 오름차순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고 월이 같을 경우 작은 순서대로 표시해라. 이게 시험입니다. 오름차순 정렬도 작은 순서, 작은 순서도 오름차순. 이 같은 말을 이렇게 다르게 적어놨습니다. 이래 되었을 때 아차 실수해서 앞에 거는 오름차순이고 뒤에는 내림차순인가 생각하시겠지만 잘 알아보고 생각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둘 다 오름차순 정렬이죠. 월도 오름차순, 일도 오름차순으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엑셀 파일로 가서 회원 명단에서 생년월일이 있습니다. 생년월일에서 월을 뽑아내 본다는 months라는 함수 쓰셔야 된다. 그죠? month 함수 더블 클릭하셔서 함수 마법사 가십니다. 가서 생년월일 확인. 그죠? 1도 마찬가지는 day 함수 이용하십니다.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생년월일 확인 구해졌습니다. 자, 월 더블 클릭 채우기 해주시고 이제 다 구해졌습니다. 자, 이제 월과 일을 구했으면 정렬하시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안에 셀 포인트를 두고 정렬 상세 정렬 부분으로 들어가서 정렬 기준 첫 번째 월 오름차순 기준 추가 두 번째 일 오름차순 해서 확인하시면 1월이면서 일자가 정렬되어진 거 2월이면서 일자가 정렬되어진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요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교재로 가서 259페이지 혼자 해보기 5번 혼자 해보기 4번은 제가 먼저 구해놨습니다. 보시면 진료 횟수와 내과 진료료가 진료비를 계산하는 부분인데 그대로 데이터 입력하고 서식 지정해 놓았습니다. 혼자 해보기 5번 한국병원 워크시트의 데이터를 성별 오름차순, 진료 형태 오름차순, 진료 횟수 내림차순으로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해보자. 일단 정렬을 3가지로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어진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엑셀로 가서 한국병원에서 제가 요거는 다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혼자 해보기 4번은 넘어갔습니다. 자, 보여지는 것대로 우리 책에 있는 것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셀 포인터를 데이터베이스 안에 두고 정렬 상세 정렬 버튼 눌러서 제일 먼저 성별 오름차순 기준 추가, 두 번째는 진료 형태 오름차순 기준 추가, 그 다음 진료 횟수 이번에는 내림차순으로 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남자는 내과대로, 성형외과 진료 형태대로, 내과가 같은 거는 진료 횟수가 많은 것대로 제대로 구해진 걸 보이시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정렬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